자,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 PNP TO 소진양 그리고 현재 할당량 엔키타 고얄이라는 이제 RCIC 분이 있어요. 링크드인에서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이런 ATIP 자료 같은 것들 공유를 많이 해주는데 특히 요즘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흥미로운 ATIP 자료를 공유를 해서 이거를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목에서 보셨듯이 2024년과 2025년에 PNP 인원이 할당이 됐었죠, 그때. 근데 전체적으로 주별로 나눠서 이제 할당 인원이 배정이 됐는데 얼마나 썼느냐, 그 주에서 배정된 TO를 1년 동안 얼마나 썼는지를 분석하는 자료를 공개를 해줬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이런 거. 2024년 거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2024년도 거는 사실 볼 게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해서 98%를 사용을 했어요. 이건 그냥 다 사용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한 명 단위까지 샅샅이 다 사용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100% 찍기는 어려운데 98%면 사실상 다 사용을 한 거고, 보시면은 온타리오주 99, BC 100, SK 100 거의 다 엄청 높죠. 그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만 희한하게 81%밖에 안 됐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요하진 않아요. 이유는 재작년이기도 하고 누나붓은요 PNP 없습니다. PNP가 있을 수가 없는 곳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네, 2025년엔 건데 보고 많이 놀랐어요. 제가 2025년이 어떤 해입니까? PNP 반토막 난 해예요. TO가 2024년에 11만 명이었어요. PNP TO가 전국. 그런데 마크 밀러 장관이 그 난민 망명 신청자들 온타리오랑 퀘벡주에 거의 다 모여 있어서 조금 분산시킬 목적으로, 그리고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물론 인 캐나다 포커스 한답시고 그런 것도 있지만 PNP를 반토막을 치고 주별로 네고시에이션을 했죠. 협상에 들어갔었죠. 뭐 그 얘기는 지금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자세하게 안 할게요. 반토막을 치는 바람에 모든 주정부가 다 엄청 충격을 먹고 엄청 긴축 재정으로 갔습니다. 이 얼마 안 되는 할당 인원을 굉장히 필요한 곳에만 쓰는, 아주 조금씩 쓰는 식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PNP를 목표로 하시던 이민자분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주들이 80%를 넘은 주도 거의 없을 정도로 적죠. 근데 이거는 10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이 빠진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낮습니다. 근데 이 추세로 12월까지 갔을 때는 전체의 82%밖에 소진되지 않고 18%가 미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분기 자료는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마지막 분기도 아니고 마지막 2달, 그럼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그거 계산을 해도 18%가 빠지는 겁니다. 조금 놀라워요. 그렇지 않아도 반토막을 내가지고 주정부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나마도 다 쓰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호로 한번 만들어서 봤더니 이런 식이었어요. 다 6호는 그냥 뭐 거의 뽑지도 않았어요, 사람을. 근데 6호니야 뭐 작은 주니까 그렇고 대체로 이랬습니다. 굉장히 적게 뽑혔고요. 뉴브런즈윅 같은 곳은 좀 전에 이제 채팅에서 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처음에는 반토막으로 냈다가 이제 협상을 하면서 조금씩 할당량을 늘려줬어요. 주별로. 차등 적용이긴 했지만. 그러면서 주들이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인원을 소진을 했는데 PNP를 이제 뽑은 건데 대체로 결국에는 다 부진했고요. 2025년 전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100%에 도달한 거는 SK주랑 NL주밖에 없고요. 뉴브런즈윅이 아니라 뉴펀들랜드 앤 레브라도주 거기밖에 없고, 90%를 넘은 메이저주가 그나마 엘버타는 그래도 작년에 AAIP 자기도 입맛대로 선발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뽑았습니다. 활발하게. 그리고 다른 주들 대체로 다 적죠. BC주가 84%긴 한데 BC주는 TO를 너무 못 받았어요, 작년에 태급에 비해서. 그래서 퍼센티지는 높은데 정작 사람들은 거의 선발하지 못했죠. 그리고 온타리오주도 상당히 낮았고요. 그러니까 참 작년이 PNP의 고난의 한 해였어요. 단순히 그 TO가 적었을 뿐만이 아니라 선발 자체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우리 생각보다도 더 소극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를 이 자료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2026년은 어떻게 됐느냐. 작년에 5만 5천 명이었어요. 작년 초에. 근데 올해 초에는 이미그레이션 레벨스 플랜에서 9만 1,500명. 작년에 66% 증가한 수치인데요. 그 2024년에 11만 명보다는, 제가 이거 예전에 이미그레이션 레벨스 플랜 발표했을 때 얘기했었는데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18% 정도 다운입니다. 재작년에 비해서는. 그리고요, 지금 할당이 된 수치가 보시면은 여기 66% 업이라고 했는데 올해 초에 주정부에 할당을 한 수치를 보니까 31%밖에 추가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5%는 아직도 유보 상태인 겁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자기네들 얼마 받았다고, 할당 얼마 받았다고 발표한 주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일괄로 31% 증가했습니다.
대서양주 4개 주는 발표 안 했거든요, 아직. 여기는 AIP도 엮여 있고 좀 복잡해서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는데 여기도 31% 추가 받았을 거라고 리저너블하게 추정이 가능하죠. 그랬을 때 이게 작년 초, 그러니까 5만 5천 명 기준일 때 증가한 수치가 32%인 거고, 요거 있죠, 요거. 작년 말 최종적으로 추가로 할당을 받아서 할당받은 시 대비로 올해 초에 할당된 거 보면은 온타리오주는 그래도 많이 플러스가 됐어요. 노바스코샤랑. 그랬는데 나머지 주들이 지금 다 다운된 상태예요. 물론 앞으로 나머지 35%가 순차적으로 할당이 되면서 조금씩 늘긴 할 거고 다 플러스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PNP를 지금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주들이 많은 게 별로 놀랍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를 보면은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랑 연결이 되죠. 왜 도대체 이렇게 소극적일까? 뭐 이런 의문들이 상당히 풀리는 거고, 이게 작년 최종 할당 수치보다도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PNP가 체감상으로 빡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도 아까 여기서 보셨듯이 많이 안 뽑았었죠. 소진을 다 안 했잖아요, TO를.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아까 표를 그래프화한 거예요. 네, 온타리오랑 노바스코샤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지금 마이너스고요. 이 유컨이랑 노스웨스트 테리토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볼 필요가 없는데 BC주를 보세요. BC주가 아직도 할당량이 적어요. 그 데이비드 이비 총리가 상당히 언짢아했습니다. 처음에 그 연초에 TO 할당 받았을 때요.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역시나 이런 상황이라서 여전히 BCPNP는 지금 얼어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작년 말이랑 비교해서 그래프로 이제 또 표현을 한 건데 작년 말이랑 비슷하거나 약간씩 줄어든 수치죠. 온타리오주만 빼고. 그리고 올해 말까지 총 66%가 플러스가 되면은 이만큼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갭 있죠. 요거 올라가는 동안 PNP를 더 운영을 잘 해줘야지 약간 숨통이 트일 겁니다. 뭐 때문에 소진이 안 됐느냐? 그 얘기도 할게요. 지금 그리고 숫자로 봤을 때 나머지 35%는 전체적으로 12,789명 플러스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연말까지. 이게 근데 연말에 다 몰아가지고 된다든지 이러면은 또 운영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좀 그때그때 꾸준하게 플러스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근데 순전히 IRCC의 의지에 달린 거고 주정부가 어떻게 협상을 하고 얘기하느냐에 따른 거라서 우리가 뭐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언제 어느 주에 몇 명이 추가가 될지 그거는 전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할 포인트들을 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남은 기간 동안에는 아까 봤던 12,789명이 추가가 되면서 선발 인원수도 꾸준히 증가가 될 걸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TO를 100% 소진을 하지 못한 이유가 특히 연초에 너무너무 말도 안 되게 사람이 적었어요. 그 할당량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모든 주들이 해가슴이 돼가지고 천천히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추가 할당이 됐어도 과감하게 뭘 추진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체감상 PNP가 빡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이랬던 이유인데요. 그 우리가 2024년에 11만 명 배정됐을 때로 기억이 그 기준이 잡혀 있어서 2025년은 굉장히 특별한 한 해였죠. 어쨌든 반토막이 났었잖아요, TO가. 그러니까 그건 약간 아웃라이어다. 올해는 좀 더 늘 수도 있겠다. 실제로 이미그레이션 레벨스 플랜에는 16% 느는 걸로 나왔는데 여전히 깝깝하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온타리오주는 5월 말에 PNP 프로그램 OINP를 완전히 개편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 프로그램에서 상당수 선발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TO를 넉넉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요. 엘버타주도 지금 AAIP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대서양주나 BC주는 지금 매우 소극적이에요. 대서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P도 걸려있고 그 점수제 EOI제로 바꾸고 있거든요. PNP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최근에 뉴브런즈윅에서 PNP 선발하긴 했는데 굉장히 조금 뽑았어요. BC주가 지금 제일 심각하고요. 체급이 태백주를 제외하면은 온타리오주에 이어서 2등이잖아요. PNP 쪽에서는. 근데 너무 배정을 안 해줘요. 진짜. 네, 그래서 지금 BCPNP는 시급 100불 넘어가는 고임금 직종이나 일부 사업이민 그리고 메디컬 등등 그 필수 직종들 빼면은 아예 지금 안 뽑고 있습니다. 네, 답하죠. 대서양주들은 주 규모도 작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개편하고 있기도 하고요. PR 뽑은 다음에 뽑히면은 딴 데로 많이 가는 것도 있어서 지금 많이 삔또가 상해 있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작년에 PNP 신청한 사람들 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파일도 많이 걸려 있고 PNP 백로그가 많이 걸려 있어서 요거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올해 TO 주어진 것도 충분히 또 커버가 될 거기 때문에 덜 뽑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모든 주가 다 그런 것 같진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드로우를 선발 진행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그놈의 TR2PR이라고 하는 무엇인가 요게 변수예요. 리나 디아브 장관은 Stay tuned 이러면서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4월 중에 이 33,000명 플러스 요거 하는 거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아직 감감무소식인데 그래도 아직 날짜가 꽤 남아있죠.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PNP는 영향을 무조건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두고 보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주정부들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갈지 몰라요. 지금 옛날 5년 전 진짜 TR2PR 때처럼 선착순 접수대로 갈지 아니면은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풀로 뽑을지 어떤 사람들을 뽑을지 모집 요강이 뭔지 어느 분야인지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대충 추정만 하는 거죠. 대충.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보고 아마 진행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요거 얘기 나온 김에 그 업계에서 여기서 말하는 업계라 함은 이민 변호사들과 RCIC들이 요것에 대해서 대체로 어떤 생각을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를 대충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한인들이 아닙니다. 한인 업계 사람들 말고요. 물론 그 사람들도 다 비슷한 창구에서 듣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추측이긴 한데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아니라 접수제로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들을 합니다. 약간 희망이 섞인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RCIP 버전 2. RCIP의 요소가 충분히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요. 일단 첫째로는 그럴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부족 직군 쪽을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숙련 기술직들 있죠. 트레이드랑 관련이 있는 그리고 시골 쪽 그쪽을 우선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모르는 거는 시골 쪽으로 한다 그래서 무조건 뭐 광역 무슨 시 외부 지역이면은 다 통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리모트한 곳 있죠. 진짜 먼 곳 그런 곳만 뭐 쳐주는 건지 그런 거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하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강하게 생각한 게 그거더라고요.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풀에서 뽑진 않을 것이다. 제가 이거 얘기 처음 나왔을 때 TRE 채널에서 영상에서 그랬었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풀 넣어두시라고요. 다들. 뭐 저는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만약에 선발한다 그래도 별로 놀라진 않을 것 같은데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게. 그 업계 사람들이 논리가 뭐냐면은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풀에서 뽑을 거면 뭐하러 굳이 이거를 플러스를 하고 온갖 뭐 어떻게 뽑을 것이다. 뭐 뿌리가 있는 사람들 캐나다 그 커뮤니티에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을 뽑을 것이다. 이런 소리를 왜 굳이 붙이냐. 그냥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뽑을 거면 카테고리 하나 추가하면 될걸. 이게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접수대로 갈 거죠. 별도 접수를 받을 것이다. 선착순이 되든 선착순이 아니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 카테고리제는 CEC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CEC에 들어가는 요건들이 제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무시하고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데 다른 쪽에서 요건이 되는 사람들을 뽑고 싶다면은 무작정 카테고리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합니다. 예를 들면은 나이를 무시하고 싶다. 이 33,000명에서. 그러면은 익스프레스 엔트리로는 그 카테고리대로는 좀 그런 거죠. 카테고리제로는 안 할 것 같은데 안 했을 것 같은데 모르죠. 또 어떤 마법을 부릴지. 카테고리 만들어 놓고 점수제를 새로 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거는 카테고리가 아니라 아예 딴 프로그램이지만 몰라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바라는 건 선착순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풀제로 하든 접수제로 하든 상관없으니까 예를 들면은 PEQ, 퀘벡 PEQ 있죠. 퀘벡 PEQ는 선착순은 아니었어요. 물론 파일을 빨리 넣으면 빨리 심사는 하긴 했고 빨리 넣어서 통과가 되면은 이제 TO를 소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선착순이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런 선착순 있죠. 5년 전 TR2PR처럼 뭐 몇 월 며칠 오전 뭐 9시에 시작 딱 열어놓고 한 2시간 만에 우르르 들어가서 신청하고 끝. 이런 식의 선착순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미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그것만 아니면은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